종전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가장행위는 효력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당행위가 진정 탈당행위냐 가장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행위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이 탈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특정 정당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3대3이 아닌 4대2의 구성을 이미 만든 상태로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의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정책 선택이나 결정을 내심의 의사를 추지해서 입법 취지까지 판단을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민영배 의원의 탈당, 법사위원장이 민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민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이 가결되고 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미 관련 사건인 2022 헌나 2호 사건의 변론 당시에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자유위임 원칙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법사위원장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행위가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재 종전 선례 결정들에서 자유위임 원칙이라 하면 국회의원이 선거 구민 또 이익 집단뿐 아니라 특히 오늘날 정당 국가의 경향과 맞물려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의사나 명령 등에 기속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위임 원칙이 쟁점이 되었던 선례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오신환 의원 사건과 김홍신 의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 사건은 다 그 해당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방침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언론 보도에 의하거나 언론에 나타난 민영배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소속 정당이나 민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이 사건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자유위임 원칙과 이 사건의 쟁점이 관련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헌법이 자유위임 원칙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유위임은 명령적 위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유위임의 원칙을 헌법이 규정하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유연성과 정치적 활동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대의제의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판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당 국가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유임 원칙이 많이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양향자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국가 이익에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소속 원내 교섭단체, 소속 정당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당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회도 그걸 존중하고 거기에 따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 선거 구민이나 특정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유이임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행위나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유로운 결정과 정치적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 자유임의 근본 원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건과는 좀 다른 형태로 자유임이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자유임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동수, 당연히 입법 취지는 그런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든가 원래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 내지 찬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체 구성에 관한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국회법상 고유의 권한입니다. 어느 위원을 회의체 구성원으로 선임할지 여부는 지금까지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정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국회도 원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다시피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에 따라서 원 구성 자체가 논란이 많았고 지체됐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면은 상임위원은 특정 원내 교섭단체가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일부씩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국회의 자율적인 범위, 국회의원들의 자유임에 의한 어떤 정치적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국회 밖의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유연성을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헌법의 원칙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탈당 행위 자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의 의사는 탈당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결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을 취하고 그와 같은 경위로 탈당한 것을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한 것,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전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가장행위는 효력을 인정하는
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당 행위가 진정 탈당 행위냐, 가장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위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이 탈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특정 정당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3대3이 아닌 4대2의 구성을 이미 만든 상태로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의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정책 선택이나 결정을 내심의 의사를 추지해서 입법 취지까지 판단을 해서 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헌정사를 비춰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른바 의원 꿔주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과 합당과 분당, 이합집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이념이나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형성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휘용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을 그건 고도의 정치적 형성 행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내심의 의사나 무슨 민사상의 사법상의 어떤 계약관계에 의한 행위로 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